자, 안대 한번 벗어볼까요?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너무 잘 보입니다. 역시 선생님 말대로 다초점 렌즈로 하기를 잘했네요. 다초점이 비용이 좀 비싸긴 해도 실비 처리하면 비용도 비슷하고 환자분들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며칠 눈 관리 잘 하시고요. 건조하지 않도록 시간 맞춰서 처방해드린 안약이랑 인공 눈물 잘 넣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들어가세요. 김 실장, 이번에 다초점 렌즈가 보험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보험사에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도 백내장 수술 비용을 좀 조절하는 게 좋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다초점 렌즈 값을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 비용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하죠. 지금 렌즈 비용이 100에서 150 정도고 그럼 50에서 80선으로 하면 되겠네요. 검사는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얼마나 인상할까요? 검사비를 한 4, 5배 정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에? 4, 5배나요? 환자가 줄어들면 어떡하죠? 내가 백내장 수술 전문으로 한 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백내장 수술 환자는 끝이 없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알겠습니다. 자, 안경 한번 벗으시고. 자, 한번 볼까요? 전체 비용이 다소 오르긴 했지만 원장님 실력이 좋았기에 환자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김 실장, 이번 달부터 검사 비용이 의료보험 적용되는 거 알죠? 네, 원장님. 그러니까 렌즈 값을 전에 수준으로 올려서 결제해야 됩니다. 그럼 렌즈값 150만 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네, 렌즈값 150만 원 하고요. 검사비랑 수술비가 250만 원이세요. 다 하면 400만 원인데 실비 청구하실 거죠? 그렇게나 많이 올랐습니까? 우리 남편이 여기 사기 잘한다고 해서 온 건데. 아유, 저희는 다초점 렌즈로 수술해서 그렇습니다. 원장님 실력도 또 워낙 좋으시고요. 그건 알죠. 뭐 일단 결제해 주시고 보험 청구할 서류도 끊어주세요. 네, 잠시만요. 정미영님, 네, 결제한 카드랑 영수증이고요. 네. 보험 서류는 같이 첨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은 좀 어떠세요? 아직 조금 불편한데 시간 지나면 괜찮다니까. 로안과 이번에도 보험료 청구 건수가 많네. 어디 보자. 지난달이랑 비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맞네. 검사비는 같은데 렌즈 값이 배 이상 올랐네. 뭐지? 이상한데. 여보세요? 그게 로안과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험사인데요. 지난달이랑 청구 금액 차이가 너무 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다초점 렌즈 원재료 값이 좀 올라서요. 원재료 값이요? 뭐 알겠습니다. 뭐지? 수상한데 렌즈 값이 오를 이슈가 없는데 다른 안과에서는 어떻게 청구했는지 보자. 같은 다초점 렌즈인데 비용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검사비도 몇 배나 더 많이 받았네. 실비보험 지급할 때 과잉 청구한 거네. 이대로 넘어갈 수 없지.
위에 보고해서 손해배상 소송 제기해야겠다. 네, 우선에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이게 정말 일부 병원에서 일어나는 이제 일일 텐데요. 네. 자, 지금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다초점 렌즈 비용이나 검사 또 수술비를 병원 측에서 임의로 조정을 한 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잘 아시다시피 눈 속에 불투명해진 수정체를 제거한 후에 새로운 인공 수정체를 넣는 수술입니다. 인공 수정체에는 크게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가 있는데요. 단초점 렌즈는 한 개의 초점에만 상이 맺히는 렌즈입니다. 이 렌즈를 삽입하게 되면 원거리 또는 근거리 한 곳의 시력만 상승하고 나머지 거리는 안경을 착용해 보완을 해야 합니다. 네. 반면 다초점 렌즈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초점에 상이 맺히기 때문에 먼 곳부터 가까운 거리까지 안경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대부분 다초점 렌즈를 권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번 사안에서는 이 렌즈 값이나 검사, 수술비 등을 부당하게 올려서 청구했다는 게 보험사의 입장입니다. 네. 자, 일단 먼저 궁금한 게 이게 렌즈 비용 같은 경우에 원래 실손보험 처리가 안 되나요? 네, 단초점 렌즈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다초점 렌즈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다툼들이 있죠? 2016년 이전 약관에는 안경, 콘택트 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을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비로 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백내장 수술 시 시행하는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술이 표준 약관상 면책사항인 시력 교정술에 해당하는지가 계속 논란이 된 것이죠. 그럼 이젠 뭐 논란이 종결됐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표준 약관을 개정해서 다초점 렌즈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으로 지급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지급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면 지금 드라마 속의 정미연 씨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네,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드라마를 보면 지금 병원을 상대로 보험사가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험사는 병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검사료를 부당하게 올려서 자신들의 보험금 지급액이 많아지는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병원을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드라마를 볼 때도 뭔가 검사비하고 수술비 그리고 렌즈 비용을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책정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유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백내장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렌즈가 되겠죠. 예. 네.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초점 렌즈는 상당히 비용이 고액입니다. 2016년 이전에 보험을 가입했던 사람들은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이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다초점 렌즈 값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죠. 여기에다가 백내장 수술을 하려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예. 기본적인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뿐만 아니라 빛간섭, 단층 촬영 검사, 안축장 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또 그래도 수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비용들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윤종호 씨가 검사료를 좀 계속 바꾼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 이후 보험 가입자들은 다초점 렌즈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 환자들은 단초점 렌즈를 선택하거나 아예 백내장 수술을 미루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렌즈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그럼 환자를 조금 더 유치하려는 그 욕심에 뭐 렌즈 비용이나 검사 비용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윤종호 씨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런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렌즈 값은 줄이고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검사비를 대폭 올린 것이죠. 네. 그러면 환자들은 2016년 전에 보험에 가입을 했든 이후에 가입을 했든 자기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사는 윤종호 씨가 환자들이 수술로 발생한 전체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각종 검사 비용을 비정상적으로 부풀렸다고 봤습니다. 환자들 역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서 환자와 윤종호 씨가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뭐 각자의 주장이 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법원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유사 사례를 보면 2심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는데요. 먼저 항소심을 보면 윤종호 씨와 같은 입장의 사례자가 환자들과 함께 보험사에 대해서 공동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백내장 수술과 검사를 진행한 의사와 네. 그 수술을 받은 환자가 함께 공동불법 행위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지금 사례에서 윤종호 씨는 2016년이 되면서 렌즈 값과 검사료를 변경했는데요. 법원 판단 사례 역시 동일한 경우였습니다. 이전에는 렌즈 값과 검사료 비율이 2대1 내지는 3대1이었는데 변경 이후에는 그 비율이 반대로 1대5가 된 것입니다. 네. 법원은 렌즈 값이 급감하거나 검사료가 급증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병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병원에서 받은 렌즈 값은 너무 싸고 검사료는 10배 이상 비쌌는데 해당 병원에서만 그렇게 비싼 검사료를 받을 만큼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거나 검사 방식이 특별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법원은 이 병원에서 검사료를 바꾼 시기가 다초점 렌즈 비용이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시점부터라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판단이 조금 달랐다고요? 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우선 대법원도 해당 병원에서 기존보다 렌즈 값을 줄이고 검사비를 크게 높인 부분과 그로 인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늘어난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진료 행위에 관한 비용 부담은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의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그런 비용을 정할 때 실손보험사의 손해를 고려해서 금액을 정해야 하는 어떤 의무나 법률 관계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은 병원과 환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또 해당 의사가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든 없는 환자든 동일한 비용을 받고 진료 행위를 한 이상 환자들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험금 청구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지금 의사인 윤정호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반가운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2심 법원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환송해 돌려보냈는데요. 2심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다시 하겠지만 이 판례를 근거로 볼 때 윤종호 씨는 아마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혹시 이 사례처럼 보험사가 병의원에 마치 간섭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네, 그 병원 관계자분들이나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최근에 많이 느끼실 겁니다만 이 최근에 보험사가 전화를 하거나 공문을 보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접촉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 병원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연락을 받게 되면 사실상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거 없고 불필요한 치료를 해서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받게 해준 것으로 의심되니까 그 근거를 밝히라는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어떤 약제나 처치에 대해서 실손보험금을 줄 수 없으니까 미리 잘 알고 있으라는 정보 제공성 연락이 있기도 합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데 이미 관련한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게요. 양심적으로 병원을 좀 운영하고 처방을 했는데 뭐 보험사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게 된다면 해당 병원에서도 좀 걱정이 크실 것 같거든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그럼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병원 의사 선생님들께서 환자의 병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병원이 지켜야 할 법률이나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그냥 행동했다가 오해를 받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잘 아는 법률 전문가와 미리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사안처럼 개별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꼭 검토한 이후에 보험사에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